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뉴스투데이 경남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경남에 56명의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추가됐습니다. 사천 음식점 관련 확진 환자 중 2명은 영국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건 시민들의 경각심이 약해진 탓도 있습니다.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이 느슨해진 현장 취재했습니다. SM타운과 창원시 시행사가 맺은 협약서가 위법이란 자체 감사 결과에도 창원시가 협약서를 토대로 조례까지 만들어 사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시행사에 끌려다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채팅 앱을 통해 음란 행위를 유도한 뒤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는 몸캠 피싱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어제 경남의 코로나19 확진 환자 56명이 나왔습니다. 하루 만에 2배 이상 늘면서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특히 사천의 음식점이죠. 디들리밥 확진 환자 가운데 2명이 영국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천 디들리밥 음식점과 관련한 누적 확진자는 60명. 이 가운데 지표 환자로 추정되는 해외 입국자 2명에게서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됐습니다. 이 2명과 접촉한 확진자 39명도 역학적으로 다른 감염원이 확인되지 않아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로 분류됐습니다. 이로써 경남에서 변이 바이러스 감염 인원은 모두 1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방역당국은 영국 변이 바이러스와 비변이의 전파 가능 기간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외 입국자의 경우에는 변이 바이러스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는 철저한 자가 격리를 통해서 경남의 신규 확진자는 56명, 하루 전 확진자 25명으로 잠시 주춤하는가 했던 확산세가 다시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휘관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축구를 하고 주말에 골프까지 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된 사천 공군 제3훈련 비행단에선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양산에선 실내 체육시설 관련 확진자 8명이 나왔습니다. 또 진주에선 통영식품공장 확진자 16명 등 26명이 발생하는 등 거리두기 격상에도 8일 연속 10명 이상의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19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업종인 관내 라이브 형태의 일반 음식점 21곳에 대하여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발령됩니다. 지난 한 주 경남의 누적 확진자는 323명으로 2주 만에 2배 이상 늘어나는 등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이처럼 경남의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고 있는 건 시민들의 경각심이 느슨해진 탓도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1년 넘게 길어지면서 거리두기와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모습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는데요. 문철진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음식점이 밀집해 있는 창원의 한 상가 거리입니다. 대부분 마스크를 잘 쓰고 거리두기도 잘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적 모임이 금지된 5명 이상이 한꺼번에 식당으로 들어가거나 음료를 사려는 사람들이 카페 앞에 다닥다닥부터 줄을 서는 모습이 심심찮게 목격됩니다. 마스크를 벗고 걸으면서 음료를 마시거나 담배를 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난 5일부터는 방역 수칙이 강화돼 이용자 모두가 출입 명부를 작성해야 하지만 누구누구 외 몇 명이라고 쓰거나 대표자 1명만 기록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근처의 카페는 손님들이 자율적으로 체온을 측정하고 출입 명부를 작성하도록 했지만 몇몇은 모른 채 지나갑니다. 마스크를 벗어놓고 계속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는 안내방송도 무용지물입니다. 카페 안에선 1시간 이상 머무르지 않도록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지만 지키는 사람은 거의 없고 직원들이 별다른 제지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익숙해져서 좀 안일하게 생각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상남동 같은 데 나가도 사람들 술 먹으러 뭐 웨이팅도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오기도 하고. 따뜻한 날씨에 야외 활동을 하는 사람들까지 늘면서 경계심이 더 느슨해질 것이란 우려가 큽니다.
방역 당국은 단속 활동에도 한계가 있는 만큼 시민들의 자발적인 방역 참여를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문철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창원 문화복합타운 SM타운의 올 상반기 개관이 안개 속에 빠져 있습니다. SM타운과 창원시 시행사가 맺은 협약서가 위법이란 창원시 자체 감사 결과가 나왔는데도 창원시는 문제 협약서를 토대로 조례까지 만들었습니다. 창원시가 시행사에 끌려다닌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정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6년 8월 창원시는 시행자 SM엔터테인먼트와 SM타운 관리 운영 협약을 체결합니다. 시행자가 SM타운을 창원시에 기부 체납하면 창원시는 무상 사용 수익과 관리 운영권을 넘겨주고 시설 관리는 시행자가 운영법인에 위탁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 시행자의 요구로 협약은 변경됩니다. 시행자가 무상 사용 수익과 운영권을 포기해 SM타운을 창원시에 기부 체납하고 시설 관리는 시가 운영법인에 위탁하는 조건입니다. 창원시 자체 감사 문건입니다. 무상 사용 수익권 포기로 시행사는 200억 원의 세금 혜택과 부가가치세 감면, 운영 이행 보증금 약 100억 원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시행자의 권리를 포기한 것처럼 포장됐지만 실제로는 또 다른 특혜를 줬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창원시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문제되는 부분에 대한 재협약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천천히 개장해도 늦지 않다고. 창원시 감사실은 또 시가 운영법인의 시설 관리를 위탁하는 건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건부 기부 체납은 공유재산법이 위배되는 데다 수의 계약이 아닌 일반 입찰이 원칙이며 계약 만료 5년 뒤 사업을 철수해도 제재 수단이 없다는 겁니다. 운영법인 자본금 증자도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SM 측이 증자를 하지 않아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봤습니다. 1차 병역 협약이 사자간의 승인한 문제잖아요. 그죠? 우리 시만 한 게 아니고 그런 걸 되돌아가는 거는 있을 수가 없고 현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이유로 변경 협약은 무효라는 감사 결과가 나왔지만 창원시는 이 협약을 토대로 지난달 SM타운 관리 운영 조례와 민간 위탁 동의안까지 만들어 통과시켰습니다. 한편 창원시는 어제 운영법인인 주식회사 창원문화복합타운 측이 운영에 필요한 보증보험 증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제출 시한을 한 달간 유예시켜주는 조건으로 관리 운영 협약을 서둘러 체결했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오늘은 공기질이 걱정되는 하루입니다. 고비 사막에서 발원한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점점 우리나라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 황사는 오늘 낮부터 우리나라에 유입되면서 먼지를 뿌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황사로 인해 오늘 전국의 일평균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나타내겠고요. 오늘 오후에는 불필요한 외출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밀양, 양산 등 중동부 지역에 소나기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 비는 내일 오후에 5에서 10mm가량 올 것으로 보이고요.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비와 함께 돌풍이 치고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오늘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양호한 가운데 낮부터 이 농도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어제보다 아침 공기가 한결 부드럽습니다. 창원의 현재 기온 13도, 함안은 10도를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창원 24도, 양산 26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3에서 7도가량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진주의 한낮 기온 25도, 합천은 26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15도 이상 크게 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일부 지역에 소나기가 온 뒤 금요일에는 전 지역에 가끔 적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극한 홍수에 대비해 남강댐의 방류량을 2배까지 늘리는 수자원공사의 치수 증대 사업에 대해서 어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사천 시민들까지 이 사업을 철회하라며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종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재 난강댐의 최고 높이는 51m. 하지만 기상이변으로 초당 19,000여 톤의 물이 댐으로 유입되면 최고 수위가 51.8m까지 올라가 물이 넘치고 댐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댐 붕괴를 막기 위해 내놓은 치수증대 사업. 사천 쪽 4개, 진주 쪽 1개 수문을 신설해 하류 쪽 방류량을 2배까지 늘리겠다는 겁니다. 어민들이 삶의 터전을 완전히 잃게 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사천 시민들도 반대 투쟁에 가세했습니다. 사천 지역 60여 개 시민사회단체는 범시민 대책위를 출범시켜 치수증대 사업 철회를 공식 요구했습니다. 이제는 12,000톤까지 흘려보내겠단다. 소멸보상 단골 엎어놓고 끝난 이야기다, 지난 이야기다라며 밑도 끝도 없는. 대책위는 출범식 후 차량 50여 대를 동원해 진주 난강댐 지사까지 35km 구간에 걸쳐 차량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어 어민 피해 보상 요구를 즉각 수용하고 난강댐 하류 지역 생존권 보장 특별법을 제정하라는 요구를 담은 입장문을 전달했습니다. 지금까지 피해를 본 것에 대한 어떠한 법적 보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을 마련함으로써 지금까지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진 이후에 난강댐 측은 치수증대 사업이 필요하다면서도 의견 수렴 없는 일방적인 사업 추진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강제적으로 한다면 지금 바로 강제적으로 지금이라도 할 수 있죠. 근데 강제적으로 안 하니까 지역의 의견을 듣고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합니다. 어민에 이어 시민들까지 정부의 방류 확대 정책에 반발하고 나서면서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종서입니다. 혹시 몸캠 피싱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채팅앱에서 남성을 상대로 음란 행위를 유도한 뒤 영상을 유포하겠다 협박하면서 돈을 뜯어내는 범죄인데요. 또 마치 연인처럼 사귀는 척 속여서 돈을 뜯는 로맨스 스캠 사기 행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이 일당을 붙잡았습니다. 서창호 기자입니다. 여성의 벗은 영상과 함께 전송된 문자 메시지. 자신과 즐길 사람은 연락을 달라면서 휴대전화 번호도 담겨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받은 한 남성이 대화를 겁니다. 상대방은 영상통화 앱 설치를 제안합니다. 다름 아닌 해킹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1분가량 짧은 영상통화가 끝난 뒤 상대방은 이 남성의 휴대전화에 있는 번호를 대화방에 올리더니 협박을 시작합니다. 신체 영상을 지워주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는 이른바 몸캠 피싱에 남성이 당한 겁니다. 이러한 수법에 휘말리면 피해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 실제 한 20대 대학생은 금리가 높은 카드론 대출을 받아 500만 원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달라는 대로 돈을 줘도 10명 중 9명의 영상은 유포된다는 점입니다. 피해를 당하더라도 수치심이나 어떤 주위의 시선을 우려해서 피해 신고를 꺼리는 이 범죄가 계속 음성화되고 있는. 연인들 사이에 로맨스를 사기에 악용하는 로맨스 스캠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자신을 무역회사 사장 아들이라고 소개한 남성. 상대가 관심을 보이자 이런저런 권유를 하고 직접 만나는 건 해외에서 머물다 들어왔다면서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는 그럴듯한 핑계를 댑니다. 결국 이 여성은 남성의 부탁을 들어주다 수백만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몸캠 피싱이나 로맨스 스캠 등의 사기를 벌인 국내 총책 등 8명을 구속하는 한편 범행을 직접 실행에 옮긴 중국 총책도 뒤쫓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난 1년간 이 조직의 피해를 입은 사람만 75명, 피해액만 7억 원에 이릅니다. 스마트폰 설정 메뉴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어플의 설치를 차단해 주시고, 그리고 출처 불명의 이 실행 파일 같은 경우에는 다운로드하거나. 경찰은 또 SNS 등에서 모르는 사람이 먼저 말을 걸거나 접근할 땐 의심부터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서창호입니다. 투데이 경남 순서입니다. 제476주년 충무공 이순신 탄신제가 오늘 오전 통영 충렬사에서 봉행됩니다. 2021년 고용안전 선제 대응사업 설명회가 오늘 오전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립니다. 키스트 해양우주 발사체 연구센터 설명회가 오늘 오전 사천시청 항공경제국장실에서 진행됩니다. 제3기 함안군 농촌 공동체대학이 오늘 오후 함안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립니다. 2021년도 거창군 택시 감차 사업 추진 간담회가 오늘 오후 거창군 문화거리센터에서 개최됩니다.
함양과 거창, 합천 등 경남 내륙을 통과해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 내륙철도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안에서 제외됐습니다. 달빛 내륙철도는 광주에서 대구까지 203.7km 구간에 4조 850억 원을 들여 고속화 철도를 건설해 영호남을 1시간대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국책 사업이지만 경제성이 낮아 우선순위에서 밀렸습니다. 진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해 두려움이나 우울감 등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전화 상담 등의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상담이 필요한 시민은 진주시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진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락하면 됩니다. 남해 관광의 싱크탱크 역할을 할 남해문화재단이 어제 출범했습니다. 남해문화재단은 기초지자체 최초의 관광 전문재단이며 앞으로 남해 관광 브랜드 마케팅과 남해형 지역 관광 추진 조직 구축, 남해군 방문의 해 사업 등을 주도합니다. 경상남도가 7,907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경남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국비가 3,200억 원, 지방교부세가 485억 원 등이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도민 건강과 보건 안전망 강화에 354억 원, 소상공인 등 경제위기 대응에 682억 원, 도민복지 지원에 1,085억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다음 달 11일부터 열리는 경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 5월 20일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경남중소벤처기업청은 다음 달 14일까지 2021년 상반기 수출 유망 중소기업 지정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은 지난해 직간접 수출 실적이 500만 달러 이하인 중소기업이며 지정이 되면 신용보증기금 등 4개 보증기관의 수출금융과 보증지원 우대, 금융기관의 금리 환율 우대 등 78개 우대 혜택을 2년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한전 경남본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위해 전기요금 감면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이 사업은 집합 금지나 영업 제한된 소상공인 등의 월 전기요금을 3개월 동안 30에서 50% 감면해 주는 것으로 중기부의 버팀목 자금 플러스 사업 대상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상가 등에 입주해 전기요금을 관리비에 포함해 납부하는 경우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오는 6월 30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창원시 의회는 어제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백승규 의원 등 민주당 시의원 16명이 발의한 창원시의원 전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추진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창원시 의원 44명 전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강력히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았으며 시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창원이 지역구인 국회의원과 시 도의원이 관여한 투기 신고도 받아 조사하는 센터를 개설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김해시 장유 출장소가 한 달 동안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김해시는 최근 분양된 대규모 아파트와 관련해 웃돈과 다운 계약을 부추기는 행위와 가격 담합, 시세 조작이 만연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중 계약서 작성과 시세 조작뿐 아니라 불법 중개 행위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수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